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미국 2024년 1분기 GDP 성장률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래의 GDP 성장률은 자산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지난 3년 동안 그 미국 GDP 성장률을 현실에 맞게 긍정적으로 본 포유환율연구소와 미국 경제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본 그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 학자들하고 미국 증시에 대해서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이 GDP 성장률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포유환율연구소가 다양한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GDP 성장률을 중시 여기에요. 왜냐하면 GDP라는 것이 기업이 창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좋으면 고용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GDP 성장률을 정확하게 본다는 것은 자산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아니면 환율이든 간에 포유환율연구소가 다른 경제 집단보다 자산시장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오늘날처럼 정보가 홍수시대죠. 다양한 정보가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생산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대학에 다니면 경영학을 전공하면 그 공부한 사람들의 실력이 다 비슷비슷해요. 또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들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근데 모두 다가 지식의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어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은 또 기술 쪽에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 또 기술을 전공하는 사람은 또 경제 경영 쪽에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보 홍수 시대에 수없이 많은 정보가 생산은 되는데 그걸 융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분야를 다양하게 경험을 해야 돼요. 제가 그 경제 내지는 자산시장 얘기를 하면서 물리학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리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과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 분야예요. 이거는 또 경제학을 하는 사람은 재정학은 또 필수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면 GDP 성장률 전망도 실패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환율 전망에도 실패할 확률이 높고, 물가 전망에도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분석도 실패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 출발은 GDP 성장률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GDP 성장률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1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아직 2, 3일 남았죠. 2%대 초반은 확실시 된다.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지난해 4분기는 성장률이 높아요. 어제 상무부가 지난해 4분기 확정치 성장률을 발표했는데 잠정치는 3.2%였는데 확정치는 3.4로 상향 조정됐어요. 그 배경은 서비스 분야의 소비가 전문가들 예상보다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GDP 성장률은 결국 소비를 분석할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또 그것이 또 고용과 관련돼 있고요. 또 물가와 관련돼가 있고요. 제가 지난번 세미나에서 이 GDP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런대로 상세하게 설명은 들었는데, 물론 시간이 모자라가 절반밖에 하질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떤 GDP 성장률을 제대로 아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향후 자산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최근처럼 중소형주로 시장이 이동하는 것도 이 GDP 성장률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2분기 성장률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GDP 성장률이 그 자산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 중요성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중요하다, 지나치게 성장률이 중요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GDP 성장률은 중요하고, 또 GDP 성장률은 그 실물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금융이 GDP 성장률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 중에서도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금리보다는 오히려 더 클 수 있어요, 오늘날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 지식을 모두 다 그 서로 작용관계까지 이해하고 있을 때 이 GDP 성장률도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얘기도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다양한 분야에 공부도 하기도 어렵지만은 경험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전문가들 대부분은 그 오히려 사각지가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물가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환율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 GDP 성장률만 놓고 보더라도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정보 홍수 시대에는 융합 능력이 중요한데, 그 융합 능력은 다양한 지식에서 나오고 다양한 경험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우선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소비가 살아나요. 특히 3월에 들어와 가지고 아마 2분기에도 소비는 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난해 세미나 11월 4일이죠. 세미나에서도 원래 상반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2분기에도 미국 경제는 문제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도 지금까지 M7, 그러니까 7개 대형 주식, 대형 기술주라고 볼 수 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엔비디아, 기타 등등, 그죠? 근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S&P 500이 M7이 끌고 갔다 하면 지금 3월 들어와 가지고는 전체로 확산되는 느낌이에요. M7 주춤하거나 아니면 조금 상승하는데, 다른 그동안에 소외됐던 종목, 포유환율연구소가 지난해 4분기부터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소외된 종목 중에서 그 주가에 반영되지 못한 주식들이 올라갈 거다. 그게 3월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폭은 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이유예요. 그리고 또 소비가 이렇게 증가를 하면 고용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요. 이것이 이제 금년 들어서 미국 증시가 조정다운 조정도 없이 상승한 배경이고, 최근에 한 달 동안 거의 행보를 하지만은 하락폭이 끄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죠. 결국 2분기 성장률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으니까 지난해 4분기부터 2분기에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2%대 중반은 올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 2%대 중반이요, 그러면 지난해에도 2% 중반이고 올해도 2% 중반이라고 하면 같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코 같은 2% 중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분기 대비로 산출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치 하나하나도 그냥 이게 2.5%구나 여기에 끝났으면 안 돼요. 지난해 2.5%와 올해 2.5% 성장은 전분기 대비로 산출을 한다면 완전히 다른 2.5%예요. 그것까지 이해를 할 때 자산시장에서
그 대응이 가능하죠. 최근 환율 상승도 위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지난번에 GDP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세미나 할 때입니다. 제가 그냥 절반밖에 못했는데 그래도 참석자분들은 다 못해도 상세히 설명해 주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상세하게 했는데 아마 나머지 부분도 GDP는 좀 더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